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을 저질러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모 씨가 지난 2010년에도 진주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은 청와대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대통령 기록관과 경찰청, 서초경찰서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서는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의 한 요양원에서 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당 목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한번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것입니다.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면서 당정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3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진정한 핵포기 징후가 필요하다며 북한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 이틀 군사행보에 나서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주 흉기 난동 사건, 경찰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고 또 우리 사회 범죄 위험 관리 시스템 부재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새벽 경남 진주에서 방화 살인 사건을 저지른 40대 피의자는 과거에도 도심 한가운데서 흉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단독 입수한 당시 판결문을 보면 이번 사건 피의자 42살 안모 씨는 지난 2010년 5월 진주 도심에서 20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A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한 안 씨는 승합차를 몰고 A씨와 그 일행을 향해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범행 죄질은 중하지만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안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과거 청와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별장 성범죄 논란이 불거진 지난 2013년 무렵 경찰과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서초경찰서 수사 과정에서 동영상 첩보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수 경위와 보고 절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강원 산불 피해와 포항 지진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전 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재난 피해 지역의 지원을 신속히 하기 위해 다음 달 5월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관계자들이 추가 경정 예산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를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타이밍이 관건이라면서 오는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바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국회 심의에 대비하고 또 당과 협의하여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조속히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당정은 이번 추경안에 강원도 고성을 포함해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특별 재난 지역에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지원을 포함해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예산도 담기로 했습니다. 또 포항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정책자금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마련, 지역 SOC 사업 지원 예산도 포함할 방침입니다. 20만 대 이상의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5개 근로자 250만 명에게 마스크를 보급하는 미세먼지 대책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에는 공기청정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고용 산업위기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추가하고 도로와 철도를 비롯한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지원 일정도 앞당겼습니다. 국민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안을 4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 총선 의석 확보를 위한 선심성 전략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추경 당정 협의했는데 총액을 정해놓고 매표 항목 끼워 넣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당은 총선용 추경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공식적으로는 비판 입장을 내놨지만 재난지역 지원을 마냥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일부 규모를 조정하는 선에서 여야가 접점을 찾은 뒤 이르면 다음 달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투자는 물론 소비와 수출도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다만 하반기부터는 다소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설명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연간 성장률을 조금 낮춘 것은 1, 4분기 중에 수출과 투자의 흐름을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그것이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서 이것을 이제 반영하는 데 주로 다른 기인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부가 추경을 포함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1, 4분기 중에 좀 부진했던 수출과 투자의 그 부진이 앞으로는 조금 더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서 이제 그 후에는 성장세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현직 목사인 60대가 직원과 장애인 여성을 수년 동안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모 요양원장 68살 박모 씨를 성폭행과 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요양보호사 61살 유모 씨와 발달장애인 38살 이모 씨를 요양원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로 경찰 2명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 수수 혐의로 경위와 경사 직급의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대기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남에 있는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추가로 입건되면서 버닝썬 사건 이후 유착 의혹으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은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된 지 오래지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과 편견은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들을 끌어안는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 계획이 최근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아직은 10대. 하지만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며 포브스가 지목한 아시아 차세대 리더입니다. 다문화 가족인 게 한때는 고민이기도 했지만 모델로, 방송인으로, 영화배우 한현민으로까지 나서는 지금은 강점이 됐고 주위의 시선도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는 정말 많이 받았죠. 뭐 이렇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냥 차별은 좀 되게 있었죠. 모두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모두가 이렇게 바뀌려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요. 실제 정부 조사에서도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일부 국민인식이 달라진 거로 나왔습니다. 일단 단일 민족 지향성이 낮아졌습니다. 여러 민족을 수용할 경우 국가 결속력이 저해되는지, 단일 민족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3개의 항목이 3년 전보다 떨어졌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받아들이는 수용성도 청소년의 경우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학생은 3.2점, 고등학생은 5점 가까이 됐습니다. 반면 19세 이상 성인층은 연령대별로 조금씩 점수가 낮아져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주민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물었는데 그렇다는 응답이 청소년은 늘고 성인은 줄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이주민이 증가한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다문화 수용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결과도 있어서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3년마다 다문화 인식에 대한 대국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 결과는 정부 다문화 정책에 반영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이나 이주민과의 교류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대형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절인 강화도 전등사에서 각종 보물과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화재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보도에 이기정 기자입니다. 강화도 전등사 인근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긴급 상황을 맞은 사찰에서는 1단계로 대응 보전의 참배객들을 대피시키고 스님과 사찰 직원들이 목조 불상 등 각종 보물과 문화재를 신속히 마당으로 내놓습니다. 2단계로는 사찰 소속 자유소방대가 산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갈쿠리로 낙엽을 제거합니다. 불길은 거리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옥외 소화전으로 연기가 발생하는 숲속으로 물을 뿜어 초목을 적십니다. 사찰에서 자체적으로 복사열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 작업을 하는 사이 3단계로 소방대가 사찰 경내에 진입해 본격적인 진화 작업을 펼칩니다. 사찰 뒤에 120톤의 저수조에서 뿜어져 나오는 수막 설비가 대응 보전과 산불 사이의 열기를 차단하고 소방대는 일제 방수를 통해 불길을 제압합니다. 뉴스나 영상 같은 걸 보고 내가 관리하는 문화재나 사찰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먼저 사전에 그 지식을 얻고 대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기 381년 창건된 가장 오래된 절 전등사는 대응 보전 등 보물 5점과 문화재 등이 상당수 보존돼 있어 각별히 화재 대비를 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전등사는 직원들이 한 30여 분 되는데요. 수시로 야간 경비도 물론 하고 있고요. 교육을 소방 교육이나 직원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 훈련 도중 심각한 문제점도 발견됐습니다. 3,000리터의 중형 펌프차는 전등사의 좁은 출입구에 막혀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고 1,000리터급 소형차만 겨우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소방차가 빠른 시간 내 사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재 당국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지적됐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한 세기에 가까운 디즈니 스튜디오의 역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특별전이 내일부터 열립니다. 미키마우스부터 겨울왕국까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전시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디즈니의 대표 마스코트인 미키마우스를 탄생시킨 1928년작 증기선 윌리부터 I got 315, 320, 325. Oh man, this guy's good. 최근 개봉한 주먹왕 랄프 2까지 90년 이상의 세월을 넘어 전 세계 디즈니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중에 공개하지 않고 보존했던 원화 드로잉이나 컨셉 아트 등 500여 점을 선보인 겁니다. 관람객들은 원화 드로잉 속 디즈니 캐릭터들이 어떻게 생명력을 부여받아 살아 숨쉬게 되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디즈니 제작자들이 애니메이션을 현실과 가깝게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라이언 킹을 비롯해 디즈니의 대표 애니메이션들이 실사 영화로 재탄생하는 만큼 이번 전시가 갖는 의미는 큽니다. 연말 기대작으로 꼽히는 겨울왕국 2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I hope that the Korean viewers of the exhibition really feel connected to the stories because animation really is a universal art form and the stories that Disney has told really has crossed all generations. 꿈과 희망을 현실에서 구현해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았던 디즈니 애니메이션.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은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디즈니 영화와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YTN 최두입니다. 그리스 아테네의 유적지에 벼락이 떨어져 한국인 관광객 1명을 비롯한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AFP-통신은 아크로폴리스 유적지의 에레크테이온 신전 인근에 설치된 피뢰침에 낙뢰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 2명과 현지 직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친 관광객 중 한 명은 30대 미만의 한국인 남성이고 나머지 한 명은 스칸디나비아 출신 여성 관광객입니다. 유적지 경비 직원 2명도 날아온 파편에 베이는 등 부상을 당했습니다. 현재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황사가 유입되는 데다 밤부터는 국외 스모그까지 더해지면서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탁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면서 고온 현상이 한풀 꺾였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1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구름 많은 가운데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10도, 광주 12도, 부산 13도, 울릉도 7도, 평양은 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8도, 광주 22도, 평양 19도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더욱 따뜻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